지금 현재 시간이 8시 한 7, 8분 정도 되는데요. 이제 진짜 지금부터가 이제 설명의 시작이고요.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의 진행을 맡게 된 원바른국어학원 부원장 이종인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어머님들께서도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좀 최대한 빠르게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간단하게 입시제도, 그리고 모의고사 내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원바른 국어학원의 커리큘럼 여름방학 학기 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면은 지금 당장 저희 고등학교 현 1학년 학생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수능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금 국어라는 과목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국어라는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현재 지금 수능 체계는 국어에서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고 선택 과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은 모의고사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부터 국어라는 과목에서는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은 합법과 장문과 언어와 매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3에서. 그리고 이 언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언어가 문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금 내신하면서 아마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문법을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는 문법이 너무 어려우면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 연도 현 중3부터 수능 과목에서 선택 과목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공통 과목으로 문법이 들어가게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화작과 언매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안 해도 돼요. 현 고1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학교에서 내신 선택 과목으로 언매를 해야 되는지 화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화작과 언매 중에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화작입니다. 아무래도 문법이라는 영역 자체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스카이를 좀 원한다거나 의치안을 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없어지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분당이라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분당이라는 지역에서 재수생 비율을 보면은 40%가 넘어가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저희 학생이 재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반수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물론 문법을 첫 해 수능에서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화작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고려를 한다면 다음 수능까지 고려를 한다면 문법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오래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문법을 좀 포기하지 말고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정말로 한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6월 모의고사 정도 봤는데 문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화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간단한 수능 입시제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본 6월 모의고사죠.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이제 등급 컷이에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잘 본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거고 1, 2등급 등급 컷을 이야기를 하면 1등급 커트라인이 87점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었고요. 2등급 커트라인이 78점이었어요.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커트라인이에요. 1학년 시험보다 1등급 커트라인, 2등급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요.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학년 시험과 3학년 시험 어떤 시험이 더 어려웠겠어요?
당연히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3학년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어머님들도 포함이신데요.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고서 1등급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성적은 괜찮은데 이거 정시 쪽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왔는데 내신에서는 4등급이 나왔어요.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지? 되게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왼쪽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재원생들이 500명이 넘어가는데 1학년만 해도 이 500명이 넘어가는 학생들의 거의 50%의 학생들이 1, 2등급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어요.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서 국어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서 저희 학생들이 국어라는 과목이 실력이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안 됩니다.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게 국어예요. 국어라는 과목이 수능에서 항상 어렵다라는 그런 매체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머님들 이제 1학기가 끝나가시니까 아마 이제 체감이 되실 건데 중학교 3학년 국어와 고등국어 다르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을 때 이게 정말 만만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 항상 100점, 90점대 A를 항상 놓치지 않았던 학생이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4등급, 3등급 만족할 수 없는 등급을 받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설명회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3 국어와 중등 국어와 고등학교 1학년 국어의 차이보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와 고등학교 3학년 국어의 격차가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고3 국어.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이런 학생들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1학년이 끝나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내신보다는 이제 수시는 좀 포기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봤을 때 계속해서 1, 2등급이 나왔으니까 정시에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고3 수능을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풀어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언어적인 감각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정말 꾸준하게 기본적으로 이 약간 개념부터 문제 풀이하는 습관부터 하나하나 충족이 돼야지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국어라는 과목에서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섣부른 판단은 아직은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을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시라면 분당이라는 지역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내신까지는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학생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내신은 정말 포기하고 싶다면 정말 빨리 포기하고 싶다면 2학년 1학기까지고요.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건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시 공부를 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저희 분당이라는 지역이 정말로 이 내신이라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어라는 과목에서 모의고사 항상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항상 내신에서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거 알겠어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그런 경쟁과 그런 내신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얻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역별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1학년 모의고사와 3학년 모의고사의 오답률 탑10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시험의 난이도는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평균적으로 1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문학의 오답률이 조금 더 높고요. 고등학교 3학년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오답률이 항상 높은 영역은 독서입니다. 비문학. 이유가 뭘까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일단은 처음 보는 작품을 읽어나가는 그런 연습이 부족해요. 쉽게 얘기하면
낯선 작품을 읽어 나가는 연습. 수능형 국어 공부를 아직 연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내신에서도 외부 작품이 나오잖아요. 외부 작품을 쉽게 접근하는 학생이 있고 외부 작품이 나올 때마다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이 외부 작품은 내신 대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작품들이 킬러 문항으로 내신에서 나오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낯선 문학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이 아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능 국어에 대한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문학은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작품을 학생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내신을 진행을 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감을 찾아요. 제가 이제 설명회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머님들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드라마 보실 때마다 식사하시다가 한 16부작 드라마인데 한 10부, 10화 정도를 보고 있어도 처음 보는 드라마지만 한 30분 정도 보고 있으시면은 그 드라마 내용 얼추 아시잖아요.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얘가 지금 얘하고 바람 폈구나. 다 아시잖아요. 어머님들이 뭐 드라마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드라마 공부하신 것도 아니시고. 왜 하시는 거예요? 많이 봤기 때문에. 문학은 정말로 양적으로 충족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물론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문학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문학은 양적으로 충족이 되면은 좀 학생들이 많이 감을 찾고요. 그게 내신을 통해서 많은 작품을 경험하고 많은 문제도 풀어보고 내신하면서 얼마나 학생들이 깊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특정한 작품을, 하나라는 작품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학생들이 수능을 풀어나가는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독서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번 6월 모의고사 고3 독서는 오답률 탑10 안에 둘, 넷, 6문항밖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고3 시험에서 오답률을 보면은 한 6, 그리고 많으면은 8, 정말 많으면 9문항 정도가 비문항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수능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수능은 독서가 어렵기 때문에 국어가 어려운 거고요. 비문학이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학생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할까? 독서를 어려워할까? 가장 큰 이유가 난이도 상승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독서라는 영역은요, 학교에서 내신에서 진행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지금 대진고, 서영고, 태원고 내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학기 내신 진행하면서 독서 하나도 안 했어요. 학교에서. 1학년 내내 안 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1학년 때 독서 영역을 학교 내신에서 진행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서 내신을 출제를 합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3 독서와 고등학교 1학년 독서는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학생들이 언제 이 비문학이라는 영역, 독서라는 영역을 언제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냐면 보통은 2학년 2학기 내신에서 학교에서 독서가 내신의 과목으로 이제 내신 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독서 지문을 가지고서 내신을 진행을 해요.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근데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을 가지고서 독서 지문을 가지고서 내신을 출제합니다. 저는 고2 모의고사까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과서로만 내신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는데 물론 교과서대로 내신을 독서 과목을 출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수능 국어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희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떤 문학 작품을 배웠어요. 관동별곡을 배웠어요. 관동별곡이 수능에 나올 거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제가 문제를 주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긴 하지만 고3 수능에 출제됐던 관동별곡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이를 시켜요. 학생들 잘 맞춰요. 고3 문제지만. 이게 내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독서라는 과목은 학생들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이제 그때부터 정시에 대한 준비를 시작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고3 독서를 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이 이 독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독서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어렵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원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연발음 국어학원에서 독서를 1시간씩 매주 수업을 하는데 저희는 고3 지문만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고3 지문을 풀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비 고1 겨울방학 때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론 고3 독서 지문 중에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풀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고3 지문들 중에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독서 지문을 가지고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저희 학생이 독서를 잘한다, 국어를 잘한다라는 판단은 아직은 섣부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대한 이야기도 할게요.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중간고사 기준이에요. 아직 기말고사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제 중간고사 1등급, 2등급, 3등급 커트라인을 예상 커트라인을 조사를 해서 만들어 왔는데요. 매년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의 비슷하고요. 일단은 1등급 커트라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1등급 커트라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학교의 그 당시의 그 시험의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높냐 낮냐, 시험이 어려웠냐 쉬웠냐 딱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대진고 1등급 커트라인은 중간고사 때 96.9점이었어요. 시험이 쉬운 편이에요. 대진고. 반대로 한솔고 같은 경우에는 71점이에요. 한솔고가 대진고 학생보다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솔고 시험이 중간고사 때 매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2등급 커트라인과 3등급 커트라인. 자, 학교마다 조금 커트라인이 다른데요.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랑 2등급 커트라인이 2.9점. 객관식 문제 한 문항도 차이가 안 나요. 매우 촘촘하죠. 이 촘촘한 이유는 대진고는 조금 최상위권 학생들의 그 두께, 층이 좀 두껍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내려가서 송림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과 2등급 커트라인의 등급 격차가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송림고는 대진고보다는 중상위권 학생들의 최상위권 학생들의 두께가 조금 더 얇았다. 이건 매년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도 여기 돌마고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돌마고 한번 보실까요? 돌마고 이번에 중간고사 때 보시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98점이었고요. 2등급 커트라인이 95점이었어요. 돌마고도 시험이 중간고사 때 좀 쉬웠죠. 근데 돌마고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진 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번 연도부터.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정도로 좀 지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진고나 돌마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시험에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안전한 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진고나 돌마고는 2학년 끝날 때까지 국어 등급이 항상 1등급으로 안정적으로 받아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1등급, 2등급 합산해서 1, 2등급을 왔다 갔다 거리고요. 심하면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널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반대로 좀 송림고나 한솔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었네요. 100% 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1, 2등급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높은 학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등급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대진고 어머님들도 많으시니까 대진고 1등급 학생이랑 대진고 내신에서 2등급 학생이랑 누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1등급이 더 잘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가 더 잘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3등급 나온 학생이랑 1등급 나온 학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성실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어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 점수로 봤을 때는 대진고는 3등급 나온 학생들이 1등급 나오는 학생들보다 언어적으로는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라는 게 이게 정말 경쟁이 정말 치열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쟁을 통해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좀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냥 저희 학원 자랑입니다. 그래서 뭐 대진고 학교별로 1등급 인원이랑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받아간 1등급 학생들 그리고 2등급 재원생들 인원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수치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재원생들 1등급 인원 학교별 내신으로 봤을 때 1등급 60명이었고요. 2등급 95명 정도, 그래서 1, 2등급 인원이 한 155명 정도 학교 내신에서 받아갔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게 저희 학원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다른 학원 갔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왔을까요?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랑을 물론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저희 학생이 만약에 언바른 국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4등급이 나올 수도 있죠. 5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4등급 학생들이 학원에 제일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원의 시스템과 저희 학원의 교재가 1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이다. 그냥 이거 하나만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교재와 수업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학원이다. 이 말씀만 그냥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여기 이제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예비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 때부터 국어학원을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국어를 공부를 해온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왜 저희 학생은 저희 애는 성적이 안 나올까요? 왜 저희 학생은 계속 4등급일까요? 3등급일까요? 왜 2등급이 나올까요? 왜 1등급이 못 나올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 제가 좀 학원 경력 한 10년 넘게 경험을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등급 나오는 학생이랑 내신에서 4등급 나오는 학생이랑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개념이에요. 국어라는 과목도 감상을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작품을 읽고서 슬프네, 기쁘네, 부정적이네, 긍정적이네 이런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학이라면 문학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고요. 비문학을 풀기 위해서도 뭐 글을 전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기본 개념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보통은 중학교 개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개념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 5등급인 학생들에게 어떤 공부 방법을 추천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많이 찾아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봤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이 개념이 명확하게 무슨 개념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4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모를 때마다 이제 개념들, 문학 개념들 그리고 어휘들 그래서 많이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거고요. 이제 4등급 학생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도 할 수 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3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해가 중요하다는 건데 저희 학생들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저희 학생들이 정말 주입식 교육을 오랫동안 많이 받아왔어요. 그냥 이 국어라는 과목은 암기 과목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암기로 접근해요. 이게 중학교 국어와 중등 국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학교 국어는 그냥 시험 나올 만한 작품에 대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열심히 달달달달달달 외워가면은 9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고등 국어는 절대로 암기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등급을.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학생들이랑 제가 클리닉도 하고 수업도 진행을 하고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막 클리닉 때 와가지고 필기 검사도 하고 클리닉도 하고 백지 테스트도 막 진행을 할 거예요. 막 백지에다가 막 열심히 필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검사를 받죠. 제가 물어봐요. 설명해봐. 설명 못해. 필기하고 암기까지 했는데 설명을 못한다라는 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네 문학을 배웠을 때 어떤 시를 하나 배웠을 때 너네가 이 작품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 작품을 설명해라. 친구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해라.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한 거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3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등급에서 2등급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2등급으로 내신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다음 중요한 건 이해는 충족이 됐어요. 그 다음은 암기예요. 내신이잖아요. 어쨌든 정말 방대한 범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프린트들, 작품들, 학교 선생님의 필기들, 학원의 필기들, 교과서 내용들 이거를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내신 성적은 3등급 정도에서 보통은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시험 문제는 50분 시험에 모든 작품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험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 시험을 풀 때는. 근데 이 암기를 한 학생들은 출제 의도도 보일 거고요. 함정도 보일 거고요. 문제도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이 암기가 돼야지만 1, 2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등급에서 1등급.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연계해서 공부하는 학생.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런 내용이 출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절함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2등급과 1등급의 차이. 간절함. 다시 이야기를 하면 국어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어렵지만. 근데 그런 학생들은 간절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서영고 시험범위였고 뭐 야탑고, 송림고, 한솔고에서도 중간고사 때 시험범위였던 관동별곡이고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때 배워보시지 않았나?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천의 관동별곡인데요. 정말 긴 가사예요. 한 8장이 될 건데 8장 중에 2줄이에요. 시험을 학생들이 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공부해요. 2줄. 실제로는 뭐 거의 한 몇백 줄이 되겠죠. 몇백 행이 될 건데 학생들이 필기를 해요. 궁왕은 궁예이고 오작은 까마귀 까치인데 객관적 상관물이고 지적이고 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고 궁왕이니까 흥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자성어는 인생무상 백수지탄 풍수지탄은 안 되고 니은다라는 어미는 현대국어에는 없지만 의문형 어미이기 때문에 서리법이다. 이게 2줄이에요. 수백 줄이 있어요. 수십 개의 작품이 시험범위예요. 10개가 넘게. 이 2줄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학생이 4등급이에요. 그 다음 3등급은 암기하는 학생이 3등급이에요. 만만하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1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인생무상과 맥수지탄이 나왔어? 그러면은 인생무상과 맥수지탄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이 뭐가 있지?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 문제를 엄청 많이 풀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건 시험범위 아니네, 이건 배운 작품이 아니네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1등급 간절한 학생들은 시험범위가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도 꼼꼼하게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이게 1등급이에요. 그래서 내신에서 1등급은 이렇게 공부하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부해요. 실전 연습. 문제만 풀어. 국어 공부했어? 너 국어 공부 몇 시간 했어? 엄마 나 오늘 국어 공부 2시간 했어. 2시간 동안 문제만 풀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등국어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떤 특정한 작품을 가지고서 한 30문제 넘어가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문제는 거의 작품당 한 100문제 정도를 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1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제 대부분의 학생은 100문제를 다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30문제만 풀어도 되고요. 한 50문제만 풀어도 돼요. 근데 저희 학생은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왜? 과제니까. 실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해예요. 저도 이제 내신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네 문제 다 풀어오지 않아도 내가 혼내지 않는다. 너네가 정말로 문제를 한 30문제, 50문제만 풀어와도 되는데 그 50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풀어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오답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문제 풀고 읽고 아무런 의미 없이 문제 풀고 채점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네한테. 그렇게 공부해봤자 문제 1000문제 100문제 풀어봤자 성적은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계속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학생들이랑 오랜 수업을 하면서 왜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아까 관동별곡 잠깐 보셨잖아요. 8장이에요. 이 8장의 그 긴 작품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해하고 싶지만 어떤 학생들은 어휘와 개념이 부족하고요. 어떤 학생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문제만 푸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저희 학생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라는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현재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받아들이고 그걸 알고 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숙제 다 못해도 되고요. 대신에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학생들은 문제만 풀까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국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다른 과목에 쫓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어라는 과목을 성적을 정말로 올라가고 싶다면은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이야기를 해서 학생이 스스로 국어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해가 끝났으면 문제 푸는 시간까지. 그래서 저는 거의 많은 시간까지는 안 바래요. 내신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 푸는 거 이외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최소한 2~3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문제 푸는데 2~3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해주는 게 국어에선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왜 틀렸고 이런 오답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국어는 암기를 한다고 해서 고등 국어는 암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범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국어를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에 대한 지식,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필기했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국어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문법이라는 영역이 유일하게 정답이 그래도 정해져 있는 영역인데 사실은 문법도 대진고 선생님 견해, 돌마고 선생님 견해, 한솔고 선생님 견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문법이에요. 문학은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정답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가장 정답이 명확하게 있는 건 비문학이다. 독서이다.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서 문제를 추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학과 문법의 시험 범위인데 그러면 저희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출제를 했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상위권 학생들과 중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풀잖아요. 내신 때 풀면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15번 문제에선 정답이 1번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 문제 한정에서 1번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지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보기가 깔렸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평가할 수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말 답답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만 푸는 학생들인데 분명히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정 학교의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서 출제한 기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문제 풀고 정답 체크하고 문제 풀고 정답 체크하고 이게 본인의 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본인의 학교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맞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서 문제만 푸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학원 수능 수업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14일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고요. 여름학기. 저희 연발음 국어학원은 정규반과 S반 좀 상위 수준의 S반 반이 하나 개설되어 있고요. 모든 반들은 2분 이상의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2명의 선생님이 한 반을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6명의 선생님 중에서 보통은 2시간 들어가는 선생님, 1시간 들어가는 선생님이 있고요. 정규반이 토요일날 10시에 한 반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반이 계속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반은 최상위 수준의 반이고 S반 좀 입학을 이제 등원을 원하신다면 입반을 원하신다면 6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 1등급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재원생일 경우에는 1등급이 다 나오지 않더라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좀 상담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런 거예요. 국어가 안타깝게 2등급이 나왔고 수학, 영어 1등급이 나왔다. 사실은 S반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이 2등급이고 영어가 1등급이 나왔고 내신도 잘 나오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오히려 S반 가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좀 원하시면은 그런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저희 여름방학 때 3시간 수업 중에서 1시간은 문학이고요. 1시간은 문법, 1시간은 비문학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학은 방학 동안에 이제 2학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재원생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학기 때 겨울방학 내내 문학은 현대문학 중심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2학기가 되기 때문에 고전문학으로 그 다음 커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조, 가사, 아까 관동별곡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기가 들어가게 되면 외부 작품으로 시조들도 많이 나오고요. 고전 시가 작품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중세 문법이 들어갑니다. 현대 문법도 많이 어려웠는데 중세 문법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선행을 좀 하고 가야지만 사실은 내신 때 좀 따라갈 수 있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 내신 진행을 하면서 문법에서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랑. 이 문학은 선행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학원에서 수업 들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중학교 때 문법에 대한 기본기가 하나도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들어간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법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중세 문법에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좀 미리 방학 때 좀 경험을 하고 가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저희 학원 안 다니고 이제 여름방학 때 좀 휴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계속 조언을 하는 게 부탁이라고. 제발 중세 문법은 여름방학 때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내신 때 만나자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분명히 한 번은 방학 기간에 잡고 들어가야 되는 좀 문법이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과 이제 S반의 유일한 차이가 이 독서 지문이에요. 정규반은 매주 2지문 하고요. S반은 3지문을 진행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S반 학생들의 이 비문학 실력이 가장 좀 정규반 학생들이랑 차이가 나는 영역이에요. 좀
글을 읽어 나가는 속도라든지 좀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는 시조, 그 다음 가사, 시조, 가사, 시조, 가사 쭉 계속 시조 가사가 반복되면서 들어갈 거예요. 저희 엄바름 국어학원의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만약에 시조를 하나 배웠어요. 연시조 만응이라는 작품을 배웠으면은 그리고 나서 만응과 관련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하나 풀어봐요. 그래서 문학 1시간 수업 중에서 내신처럼 한 70% 정도 수업을 하고요. 기본 개념들, 작품의 주요 내용들 배우고 한 30% 정도는 이걸 가지고서 수능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문법은 이제 중세 문법 들어가고요. 비문학에서 독서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희는 실전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1시간 수업 중에 학생들이랑 한 지문, 독서 지문 하나는 시간을 재고서 수업 시간에 풀어요. 그래서 보통 한 지문당 뭐 한 8분에서 좀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12분 정도 학생들이 실제로 시간 재고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저희 실전 트레인 지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이제 엄바름 국어학원의 교재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연반응 국어 교재는 예습과제가 모든 문제마다 풀어오는 게 예습과제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정답의 근거를 문제 밑에 써오는 게 과제예요. 이 정답의 근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이 정답의 근거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어떤 식으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문제 밑에다가 정답의 근거를 학생들이 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요. 어머님들 나중에 저희 학원 재원생 어머님들 저희 학생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왜 우리 애가 국어학원 오래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온지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나중에 이거 숙제를 한번 검사해 보세요. 저희 학생들이 정답의 근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말 재밌어요. 학생들이 정답의 근거를 쓴 걸 보면은 재밌어요. 저희 선생님들도 교무실에서 어떤 애가 이런 정답의 근거를 써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해요. 뭐 굉장히 참신한 학생들도 있고요. 굉장히 약간 고차원적인 좀 질문을 굉장히 좋은 좀 이런 정답의 근거를 써온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터무니없는 정답의 근거를 써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올바른 국어 공부는 아까도 이해했지만 이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이게 정답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진짜 국어 공부이다. 많이 푼다고 다른 학원에서 뭐 이런 것들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A 학원에서는 더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왜 이게 맞는지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시간표인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내신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학기 특강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드릴게요. 여름방학 때 이제 특강이 저희가 중세국어 문법 특강이랑 고전시가 특강이 두 가지가 열리는데요. 특강은 반드시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원하는 학생들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세문법은 좀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도 물론 진행을 하지만 특강에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특강이 진행이 되고 준성쌤, 지은쌤, 시우쌤이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매년마다 이 중세문법 특강을 여름학기에 진행을 해요. 근데 매년마다 마감이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선생님 이외에 저도 아마 한 반 더 개설을 해서 좀 초과가 되는 반이 있으면은 저도 아마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시간은 어떤 학생들이 들어주면 좋냐면 문법에 대한 기본기가 잘 잡힌 학생들은 이제 고전시가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전시가도 분명한 건 아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세 문법은요 수능에서 딱 한 문제가 나와요. 45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오고요. 고전 시간은 45문항 중에 4문제에 5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수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전 시가가 더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내신에 대한 중세 문법이 아직 1학기 때 진행하지 않았고 기말고사 2학기 때 예정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중세 문법을 들어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4주 동안만 진행이 되는데요. 고전소설을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과제로 읽고서 풀어오는 과제가 있을 거예요. 문학집이라고 해서 춘향전, 신천전, 홍길전, 서신함전, 이시행, 유충률전, 광문자전, 구운봉이라는 작품을 매주 2작품씩 4주 동안 학생들이 읽고 풀어오는 논술형, 서술형을 풀어오는 과제가 들어갈 건데요.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한 2장에서 3장, 많으면 4장 정도 되는 발췌 부분을 학생들이 읽고 문제를 풀어오는 과제가 됩니다. 이 문학집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저희 학생들 춘향전, 신천정 내용 모르는 학생들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은 이제 구운몽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 학생들 구운몽 뭔지 몰라요. 정말 모르는 학생들 많아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해가지고 일단 좀 기본이 되는 고전 소설 작품들을 좀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서 스스로 좀 공부하는 연습들 시켜주고 있고요. 이 문학집은 학생들이 스스로 지문을 읽고요. 그 밑에 주석이 다 달려 있어요. 해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학생들 스스로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연습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국어 공부는요. 저희가 수업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이해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문학집도 그런 이해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해보는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학 기간에만 한정을 해서 현장 모의고사라고 해서 매주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딱 4주 동안만 시행을 할 건데요. 매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4주 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줄 거예요. 자, 이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선택이고요. 매주 모의고사 과제가 한 주 분량으로 학생들에게 나갈 건데 그 과제를 가정에서 독서실에서 풀고 온라인으로 성적을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학생들이 학원에 직접 와가지고 6시부터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나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면 한 8시에 9시 정도 끝나게 될 거예요. 현장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도 되고요. 4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4번의 기회를 모두 다 참석을 해도 되고요. 4번 중에 한 번만 참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학생들에게 좀 열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모의고사는 결국에 시간 관리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겨울방학 때도 시행을 했었고 이번 여름방학 때도 시행을 하는데요. 어머님들 이거 고민을 한번 잘 해보세요. 현장 모의고사를 본 학생들의 그 시험의 평균 점수와 가정에서 푼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 어떤 평균 점수 집단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가정에서 푼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재지 않고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학원에서 푼 학생들이 평균 점수가 더 높아요. 집중도 집중이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으시죠.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게 간절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상위권 학생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게 뭔지를 판단하는 학생들이에요. 본인이 국어학원을 다니는데 내가 이 국어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득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본인의 수능, 대학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지를 고민하는 학생들이에요. 어차피 클리닉 해야 되고 어차피 그 시간에 뒤에 학원이 없으니까
와서 현장 모의고사도 보고 연습도 하고 클리닉하고 집에 가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왜 성적이 좋고 더 공부를 잘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 있고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만큼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저희 학원 이제 클리닉 학생들이 모의고사 풀고 클리닉 진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1대1로 질의응답하는 게 클리닉 주된 내용이 될 거고요. 정규 수업도 클리닉 진행하고 복습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클리닉 오답 정리해오면 클리닉 진행할 거고요. 내신 기간에는 내신과 관련되어 있는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학원 클리닉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원 클리닉 시스템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클리닉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시스템인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클리닉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준비를 해오는 게 더 중요해요. 저희는 학원이에요, 어머님들. 과외가 아니에요. 이 과외하고 학원의 차이가 뭐냐면은 정말로 1대1로 그 학생만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저희 학생들이 준비를 해온 걸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환경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과외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클리닉 때 와가지고 질문할 수 있고요.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더 요구하면 저희가 학원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학생에게만 포인트를 맞춘 커리큘럼은 불가능하고요. 그 학생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학생만 수준에 맞춰서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클리닉을 하면서 그 학생의 수준은 저희는 다 오랫동안 강사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점수와 학생의 클리닉을 준비한 것만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아요. 얘가 지금 어떤 수준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 수준에 맞춰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클리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선 학생이 스스로 모의고사 풀어와야 되고요. 오답 정리해와야 되고요. 복습 테스트 준비를 해와야 되고요. 본인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의응답 준비를 해와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클리닉이 빨리 끝나요. 왜 그럴까요? 완벽하게 준비하고요.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빨리 학원에 와서 오자마자 클리닉 바로 준비된 거 바로 하고 딱 본인이 필요한 질의응답하고 딱 가면은 1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오히려 준비가 안 되어 온 학생들일수록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클리닉에서도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와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항을 틀렸을 때 그 문항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해오는 방법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정답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분석해 보게끔 정답의 근거를 저희 학생들이 찾아오게끔 저희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복습 클리닉도 진행을 해요. 정규 수업 때 복습 클리닉은 그 주에 배웠던 작품에 대한 문제 풀이야.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문단 요약을 하면서 체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결 문자 보내드리고요. 온라인으로 매주마다 시행되는 모의고사 점수 어머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되면 동영상 보충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 일정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만약에 모의고사나 클리닉이 무단으로 계속 결석을 하게 되면은 삼진 아웃제로 퇴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입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학원 친구라는 어플을 들어가게 되면 저희 학생들이 누적해가지고 어떤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선 점수가 필요하고요. 어머님들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 학생들도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 학생의 현재의 객관적인 위치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모의고사를 3회에서 4회 정도 보면은 객관적인 실력과 위치가 나옵니다. 계속 꾸준하게 보면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모의고사 점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학원 다시 한번 또 이건 자랑인데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까지 진행을 하면서 입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지금 시스템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업을 쭉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3을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이 또 이제 계시는데 고3 선생님은 고3만 계속 진행을 해주십니다. 아무래도 이 내신과 이 수능 국어의 결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수능을 계속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어머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학교마다 담당하시는 아마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뒤쪽으로 가시면은 아마 내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다 계실 거니까 개별적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요? 대원여고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박준성 선생님이고요. 아까 지금 인사를 못 드렸는데 다른 단위실에서 설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데스크 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제가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보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네 오늘 그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오늘 끝나서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지호 같은 경우에는 수업 태도나 이런 소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잘 따라오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 지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직은 기본기의 부족함이 좀 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기라는 거, 국어의 기본기라는 거는 모의고사 성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호가 좀 많은 좀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해주는 게 가장 지호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태도나 클리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실하게 잘 다니고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제가 이제 점수 보고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마다 좀 다를 건데요. 보통은 8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내신이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 아마 둘째 주 개강이니까 둘째 주부터 6주에서 길면 한 7주 정도가 여름 학기 정규 수업이 진행이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재원생들이 보통 맞아요. 중간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네, 거의 네. 반 티오가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름학기를 등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일단은 정말로 내신을 안정적으로 듣고 싶으시면은 여름학기 때부터 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게 아직 재원생이 어느 정도 이러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특정한 학교가 마감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거를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8월 첫째 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 들어오셔도 아마 정규 수업 진행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사실은 애매하죠. 다른 학원에 다니고 있다가 바로 8월 첫째 주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어머니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학교가 혹시 어디신가요? 지금
제가 대진군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진군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반이 또 마찬가지로 마감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대진군 내신을 좀 원하신다면 그거 좀 미리 들어오시거나 뭐 아니면 그냥 여름 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신 들어가기 전에 한 3, 4주 전에는 들어오셔야지 좀 안정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특정반이 일찍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문제를 네, 있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토요일 저녁이랑 일요일 날 저녁에 대부분의 다른 학원들이 없잖아요. 그 시간은 늘 거의 마감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금요일 이제 저녁반이나 그런 분들은 좀 티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아, 네.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저희가 점수를 받아보고 저도 시험지를 봤는데요. 중간고사보다 난이도가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역시 대진은 아무리 시험이 어려웠어도 1등급 커트라인 자체는 90 중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한 문항 정도, 한 문항에서 수수료 조금 정도가